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이번엔 저희 구독자께서 금융결제원 자소서 항목을 부탁하셔서 이번에는 금융결제원 자소서 항목을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금융결제원은 어떻게 작성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금융결제원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이용해본 경험이 있거나 관심 있는 서비스 하나를 기재하고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기술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금융결제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알아야 하는 부분이죠. 이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에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결제원의 서비스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금융결제원 같은 경우는 결제 시스템 운영, 금융거래 안정성 확보, 보안 시스템, 금융사고 예방, 그 다음에 장애 대응 체제,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 금융혁신 지원으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의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금융공동망이라든지 이 금융공동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요즘에 카카오뱅크라든지 써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앱 결제 이런 것들을 써보시면은 대부분 우리가 통장 통합 또는 계좌 통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은행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입출금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좌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 이체 및 결제를 위한 공동 네트워크를 만든 것도 바로 금융결제원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어음을 교환하는 것, 즉 어음이나 수표의 교환 및 결제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도 바로 이런 금융결제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금융인증서, 즉 예스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 같은 경우가 예스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어음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인터넷 지로라든지 오픈 뱅킹, 그리고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 같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러한 서비스 자체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여론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융공동망의 장점은 금융기관 간의 자금 이체 및 결제를 신속하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시스템 장애 발생을 했을 때 전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 외에 어음교환 같은 경우에서는 기업 간 거래의 신뢰성과 효율성 향상이 여기에 들어가지만 어음 부도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카운트 인포라고 얘기를 해서 휴먼 계좌의 정리가 용이하지만은 일부 금융기관의 정보가 누락 가능하고요. 로그인 및 인증 절차가 번거롭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인증서 관리가 용이해서 보안성이 강화되는 건 맞는데 일부 서비스와의 호환성 문제라든지 사용자의 혼란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여러분들이 써본 결과 어떤 것들이 불편했더라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금융결제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를까요? 알겠죠. 그래서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해 보는 겁니다. 다양한 플랫폼과의 연계성 확보 및 기존 공인인증서의 비교 설명을 강화해서 사용자에 대한 혼란을 해소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금융결제원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해 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은 천자를 써야 해요. 자,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사 후 담당하고 싶은 직무와 그 이유를 본인의 역량 및 노력, 여기에서 재밌는 게 금융결제원이 정확하게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공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공적인 기관이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역협회 같은 경우들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사기업이지는 않는데 공적인 업무를 하지만은 공공기관의 범주에는 너무나 민간 기업들과의 연계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공공기관처럼의 제약을 줘버리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공공기관에서 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입찰을 하거나 뭐를 했을 때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금융결제원 같은 경우는 모든 기관들이 통합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샌드박스를 씌우기도 그렇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러다 보니 NCS 직무기술서가 없어요. 이 부분이 아마도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그것이 왜 담당하고 싶은지를 알려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부 직무는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거는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획 운영이라든지 조사, 연구, 경영 지원, 그리고 해외사업, 영업 마케팅, 그리고 이력서를 쓸 때도 1지망, 2지망, 3지망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소서를 확인하려고 하다 보면 이력서를 다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직무를 3개 정도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어요. 직무는 이것이 맞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전산직 같은 경우는 전산 업무 기획,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 전산 인프라, 정보보호 기획 관리, 그 다음에 정보기술 연구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필요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업기획 운영은 문제해결 능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담당하고 싶으냐 하면 금융결제원에서 서비스의 방향을 결정하고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결제 트렌드에 민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융시장 및 결제 트렌드를 연구해서 정책 및 서비스 개선에 기여가 가능한 조사 연구 직무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한 여러분들의 어떤 팀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겠죠. 경영 지원 같은 경우는 조직관리 능력이라든지 재무회계 지식, 법률 지식 같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해외 사업 같은 경우는 외국어 능력, 국제 비즈니스 이해, 문화적 감수성 같은 것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산직이 지식과 기술과 관련된 얘기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산직 같은 경우는 트렌드에 대한 이해라든지 프로그래밍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어야 된다? 직무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필요 역량에 대해서 기술한 후에 여러분들의 경험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볼게요. 3번은 본인의 성격이나 특성 중 가장 자신 있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항목 자체는 여러분들이 자기 인식을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여러분들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자체가 중요하죠. 단순히 여러분들의 강점과 약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강점은 어떻게 발휘했는지 그리고 약점은 어떻게 보완하려고 했는지를 서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해 주는데 단순히 책임감이 강하다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저는 책임감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는 저는 책임감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책임감이
강한 부분들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점도 단순히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타인과의 협력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사례를 제시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협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갈등 상황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을 제시하고 해결 과정과 배운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죠. 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사례를 분석해보면 의견의 충돌이라든지 역할 분배의 불균형, 커뮤니케이션 문제, 책임 회피 및 갈등 또는 기술적 업무적 차이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설명이라든지 팀원 간의 목표나 방향성이 다를 텐데 타협점을 찾아서 조율을 했다라거나 명확한 역할 분배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요렇게 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법은 명확한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역할과 책임 분배,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시, 빠른 조율이라든지 팀워크 강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5번 같은 경우는 자기계발에 가깝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열정을 쏟은 활동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보람, 교훈, 삶의 변화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기간 빈도를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즉,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무엇에 몰입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가치관을 형성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에요. 특히 학업과 취업을 제외한 활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열정이라든지 성취 경험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봉사활동이라든지 또는 운동 및 스포츠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죠. 동호회라든지 커뮤니티 활동, 창작 활동, 그리고 프리랜서라든지 앱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의 변화 또는 교훈을 얻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5번까지 다 살펴보았고요. 금융결제원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분석했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팁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금융결제원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금융결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유익한 취업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